자, 이번에는 독서 실전 학습에서 사이버 폭력의 메커니즘과 법적 대응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런데 그 하기 앞서서 메커니즘이라는 게 뭐야? 메커니즘. 맨날 메커니즘 하는데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러면 다시 사이버 폭력의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봐. 사이버 폭력의 메커니즘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야? 사이버 폭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너는 몰라도 되지. 아니야. 긍정적 스트로크. 야, 이 기계마저도 이렇게 알려고 하잖아. 여러분들도 알아야지. 자, 메커니즘은 뭐라고 그랬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과정.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버 폭력의 메커니즘은 뭘 얘기하는 거야? 사이버상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어떤 원리나 어떠한 작동 과정이 있는지, 그리고 사이버 폭력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통해서 사회에 빌런 짓을 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법적 대응책이 되겠죠. 자, 1번. 다수의 연예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인터넷상의 모욕적인 댓글과 비방글에 시달리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매번 그 보면은 선생님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은근히 많이 스스로 삶을 마감했어요. 이런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왜 그러냐면 그러한 악성 댓글, 그 다음에 남을 비방하는 글은 뭐 때문이냐면 가상 공간의 익명성 때문이라는 거야. 가상 공간의 익명성. 이게 뭐야? 숨을 익자예요. 은닉하다. 그치? 뭐를? 명. 무슨 명? 이름명. 이름을 숨긴 채. 자, 봐봐. 난 승유예요. 난 찬이 싫어하죠. 이러면은 뭐야? 승유는 왜 찬이를 대놓고 저렇게 사이버에서. 그래서 이거는 맞다. 찬이 괜히 욕해가지고 나만 욕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런데 승유가 자기의 이름을 속이고 아이디로 존잘남으로 바꾼 거야. 나는 존잘남. 찬이 뭐 못생김, 공부도 못함, 뭐라고 할까? 찬이 달리기도 못함, 찬이 울보, 찌질이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찬이에게 그러니까 승유에게 그러니까 승유라는 존잘남에게 주목하겠어? 찬이에게 주목하겠어? 근데 지금 이 말이 다 거짓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라고? 왜 거짓말을 해? 존잘남이 누구야? 모르죠. 성이 존씨인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왜? 이름을 숨기기 때문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나는 한승유, 찬이 못생긴, 공부도 못하고 엄마 말씀도 안 듣고 그냥 어쨌든 꼴보기 싫음 하면은 찬이한테도 주목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먼저 쓴 누구한테 주목하겠어? 승유한테 주목하겠죠. 그러면 하다가 괜히 찬이 디스했다가 나는 완전히 사회적 빌런이 된 거잖아요. 그치? 울산계 빌런, 울빌이 딱 된다고요. 그러면은 승유가 다음부터 그런 글을 함부로 쓸까? 근데 사이버는 아이디라든가 이런 익명성, 아이디로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익명성 때문에 타인을 공격하기가 되게 쉽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게 뭐라고요? 계속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게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이름을 자기를 속일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감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프로필 사진과 아이디만으로 상대방을 인식하니까 직접적 눈맞춤, 표정, 이런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서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끼치는 고통을 실감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야. 근데 생각해 봐봐. 이러한
가상 공간 너머에 화면에 노트북이나 인터넷이나 핸드폰 화면 찬이 못됐음, 찬이 뭐 꼴비기 막 이렇게 하다가 화면에다가는 찬이를 욕할 수 있지만 그 찬이가 등장한 가상 공간의 다음에는 실제 찬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실제 인간인 감정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인 찬이가 있다는 사실을 존잘남이 잊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편하죠? 부담도 없죠? 재밌죠? 어그로를 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상 공간 너머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잊게 되는 현상이 사이버 폭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괜찮지? 설명 존잘남이죠. 1번 한번 후딱해봐. 1번. 어렵지 않아요. 자, 이번엔 다시 순서 바꿔서 민서부터 해보자. 답 넣어서 요거 부엉이 옆에 거 읽어줘봐. 부엉이. 딩동댕이죠.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끼치는 영향력을 실감하기 어려운 거야. 찬이는 그 존잘남의 테러 글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열받겠죠. 열받겠죠. 자, 두 번째. 사이버 폭력이 쉽게 벌어지는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신체적 폭력에 비해 키보드를 이용한 비방 행위가 훨씬 간단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는 주먹질 같은 폭력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망설이죠. 왜 망설여? 주먹을 잘못 휘두르다가 내가 때려 맞을 수도 있지. 또 어떤 경우도 있어. 주먹을 잘못 휘두르다가 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경찰서에 잡혀간다라든가. 주먹을 잘못 휘두르다가, 야, 남학생들은 이게 주먹 싸움 간혹 하잖아. 친구들끼리 하면 안 되지만 선생님도 여러분들과 같은 학창 시절은 있었잖아요. 선생님도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적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겼어요. 선생님은 져본 적이 없어요. 그건 두 가지 뜻이 있죠. 좀 잘 친다거나 아니면 질싸움을 안 한다거나. 근데 선생님이 먼저 이게 시비를 걸은 적은 오히려 학창 시절이 아니라 성인이 돼서, 그러니까 대학생 때.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선생님 대학 1년 선배가 선생님 동기 여학생을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하게 하거나 그래요. 꼭 모이는 자리에서. 근데 그게 불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선배 하지 말라고. 그 말이 열받았나 봐요. 그래서 계속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숟가락을 던졌나? 젓가락을 던졌나? 제가 그랬어요. 왜냐면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거야. 야, 술 따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거든요. 그때는 그게 아무렇지 않던 선생님은 그게 일단 되게 싫었어요. 남자끼리도 싫고 여자끼리도 싫고. 왜냐하면 명령이거든요. 지가 마실 거잖아. 뭐랑 똑같냐면 밥퍼와랑 똑같은 거예요. 밥퍼와 뭐 가져와 명령하는 거잖아. 근데 선배가 후배한테 명령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겠지만 그게 즐거운 자리에서 왜 한 사람만
후배라 1년 후배라는 이유로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근데 좀 약간 뭐 이렇게 깐족깐족대면서 하길래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숟가락이 너무 오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니까 일어섰겠죠. 나한테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욕했죠. 나와 이 새끼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맞췄어요. 응? 뭘 떠? 싸워요. 어떻게 싸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선생님이 했죠. 당연히. 선생님 그때 그 이후에 엄청 인기 폭발이었지. 그렇게 쌓아올린 인기였던 거야 얘들아 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그때 우리가 무슨 뭐 축제인지 문제 행사하느냐고 뭐 큰 종이백에 뭐 뭘 붙이러 다니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고생했다고 밥도 먹고 하는 자리였거든. 근데 선생님이 딱 생각한 게 그냥 이 김에 다 까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한테 야 청테이프 좀 갖다 줘 그래가지고 이게 청테이프 묶고 하자 그랬어요. 묶고 그놈 다리랑 내 다리를 묶는 거예요. 청테이프로 못 도망가게.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이 그냥 뭐라 그럴까? 똥 됐어요. 똥으로 만들어 버렸죠. 그냥 아예. 선생님은요 딱 한 대 맞았어요. 내가 좀 늦어서. 그러니까 그 비결은 뭐냐? 참으면 돼요. 아프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의 대화를 할 때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무슨 뭐 유리보호망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럴 때 맞아도 막 3대 4대 맞으면 견딜 수 없지만 잘 알아도 얘들아 나중에 친구끼리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이상한 놈 만났을 때 버티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1대 2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참아야 돼요. 먼저 맞든 무조건 맞든 간에. 그러니까 잘 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는 걸 참으면 이겨요. 아 이것도 노하우인데. 선생님 나 안 아팠겠냐고요. 뭐 이런데 한 대 맞았겠죠. 엄청 뭐 골이 띵하죠. 근데 그걸 참잖아요. 참고 반격하면 걔는 못 참죠. 나랑 둘이 할 때. 그보다 내가 더 먼저 참으면 돼요. 그러면 기세가 딱 꺾여요. 막 이렇게 대등하지 않아. 그리고 그 모든 게 1분을 안 넘어가요. 맞는 걸 참으면 돼요. 그리고 기울어질 때는 확 기울어지죠. 그래서 얼굴을 그냥 덩어리로 만들었죠. 덩어리.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프를 끊었죠. 난리는 났죠. 뭐 이게 군대 간 선배들이 그 소식을 듣고 휴가 나가면 나를 어떻게 하겠냐는 둥, 어떻게 하는 둥. 왜냐면 그건 합의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뭐 들어오라고 한 거죠. 뭐 이렇게 뭐 내가 문제 있으면 그 문제대로 해결을 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저를 잘 안 건드렸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선생님이 잘 쳐서예요? 선생님은 태권도를 배웠지만 태권도를 뭐 해본 적이 없어요. 태권도 해본 사람 있지? 태권도는 한 80%가 발 아니야? 근데 발을 묶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은 태권도 이런 거 아니에요. 뭐예요? 처음에 아픔을 참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겼다 치자. 뭐 이겼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이겼어요. 그러면 선생님 몸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가 선생님 10년을 고생했어요. 그때 막 해갖고 나도 다쳤단 말이야. 때리면 다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뭐 초능력에서 눈으로 뭐 이렇게 뭐 때리거나 그러나? 나도 같이 몸이 이렇게 저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뭐라 그럴까?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이렇게 때리는 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 주먹질과 같은 폭력 행위를 저지르 망설여요. 나도 아플까봐.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 있을까봐. 그런데 사이버 폭력은 그러지 않죠. 도각도각 하면 끝나잖아.
키보드로 싸우는 거잖아요. 키보드로 비방하는 거고. 키보드로 때린다라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 사회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죠. 그리고 책임도 세요. 자, 2번 채워보십시오. 2번. 자, 지율이가 강넣어서 한번 읽어보자. 읽어봐. 2번.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는 딱 어떤 뭐 물리적 폭력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괄할 수 있는 폭넓은 형태의 뭐가 되는 거야. 온라인 괴롭힘을 포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직접 비방하는 행위는 물론 누군가를 헐뜯는 글이나 사진, 영상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거예요. 또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특정인을 고립시켜 괴롭혀 돌아가면서 불러들여 나가면 불러들여서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드는 행위, 이거 아주 악성이죠. 더불어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원치 않는 연락이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서 심리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인 사이버 스토킹도 역시 사이버 폭력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행태 중 하나로 대표적인 게 신상털기죠. 사람 나락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도. 사실이어도 문제죠. 만약에 선생님의 아주 부정적인 신상이 있다. 그런 게 있을 리는 없죠. 선생님한테는. 그러나 지율이가 막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신상을 터는데 부정적으로, 아니 부정적이 아니라도 나를 막 털었어요. 그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발겨벗겨지는 거 아니에요? 사이버상에서. 그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는 어떤 일을 계기로 대상자의 이름, 학교, 전화번호 등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행위죠. 개인정보 공개는 단순한 비방을 넘어 심각한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3번 한번 해보시죠. 3번. 얘들아, 답 니은 아니냐? 니은은 현피 아니야? 현피? 그치? 현피죠. 니은. 자, 네 번째 단락, 다섯 번째 단락 이어서 갈게요. 사이버 폭력 중 가장 흔한 유형으로, 아이고 이거 중요하죠. 명예훼손, 모욕 두 개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맨날 명예훼손, 모욕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은 그게 또 이런다. 큰일 났다. 됐다. 자, 이건 뭐예요?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실은 어떻다라는 거야. 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거예요. 타인의 평판.
모욕은 너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할 때 모욕은 감정적 욕설이나 비방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법적으로 더 무겁게 다뤄진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벽에다가 막 썼어요. 그러면 학교 정도는 되겠죠. 그럼 크게 처벌이 좀 약하겠죠. 그런데 승유가 이걸 찍어서 SNS에 날렸어요. 그럼 퍼질 가능성이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그러면 쓴 놈이 처벌 더 세, SNS로 날린 놈이 더 처벌 더 세. 그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SNS에 직접 올리는 글이나 댓글은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요. 디지털 증거로 남기 쉽다는 점에서 더욱더 문제가 될 수 있게. 게다가 또 남아 기록으로 안 없어지고. 지우면 또 누가 갖고 있어. 또 날려. 이런 거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지금 선거철이죠. 공직선거법 등 여러 법률은 명예훼손과 모욕행위를 규제한다는 얘기야. 하나 더. 그러면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따라 사이버 공간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을 받지만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강력히 처벌된다. 이는 사이버 공간이 가진 익명성 뭐라고 그랬죠? 이름을 숨기고자 하는 성질, 확산성, 널리 빠르게 급속도로 퍼지는 성질, 그리고 정보의 지속성, 안 없어져요. 너무 괴로워서 지우면 또 서영이가 내가 갖고 있었는데 뿅 날리는 거죠. 또 지워. 그리고 서영이도 지워. 갑자기 민서가 나도 이게 있네? 또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한 사람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보다 피해가 광범위하고요. 피해자의 회복은 안 돼. 거의 안 돼. 어려워. 이에 비해 모욕은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야. 그리고 사회적 평판의 저하와 같은 심각한 피해까지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 이루어지더라도 모욕에 대해서는 뭐한다? 가중 처벌까지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4번, 5번 채워보세요. 이거. 자, 6번? 아니다. 4번, 5번. 4번, 5번에 있는 거. 명예훼손은 뭘 얘기하죠? 그래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이죠. 모욕은요? 감정적인 거죠. 명예훼손은 타인의 평판을 훼손하고요. 그 다음에 모욕은 상대의 명예를 훼손합니다.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익명성, 확산성, 정보의 지속성. 처벌 강도가 일반 명예훼손보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더 비중 있게 다뤄진다 이런 얘기죠. 6번째 단락. 사이버 폭력에는 특정한 컨텐츠를 배포하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청소년 유해물 유포라든가 음란물 배포라든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장하는 컨텐츠 전송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디지털 환경의 특성상 증거가 명백하고 보존하기가 쉬워서 피해자는 신속하게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학교폭력심의위원회나 사이버 수사 전문가 등을 통해서 사이버 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대응이 있으면 뭐해? 근본적으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대응과 더불어 개인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가상 공간의 특성과 기술의 편리함으로 인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폭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요. 각자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영향을 깊이 고려하며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6번 한번 채워 보십시오. 6번. 자, 6번 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컨텐츠를 배포한 경우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은 뭐야? 정보통신망법. 자, 6번 사이버 폭력은 증거가 명백하고 보존하기 쉽다. 맞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제도적 대응이 필요해. 제도적 대응은 있어요. 뭐가 필요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죠. X. 좋습니다. 뒤에 페이지에 보면 1, 2, 3, 4번이 있거든요. 1, 2, 3, 4번. 이거 풀면 잠깐 쉴 수 있습니다. 안 되신 분 다 됐죠? 자, 이거 해보자. 리오나 1번 몇 번 했니? 1번에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시어가 2번 2번에 4번 잘했습니다. 모르거나 틀렸으면 질문. 민서야 3번은 응? 아니죠. 좀 더 봐봐.
이거는 모욕죄죠. 사실과 상관없잖아. 넌 인간도 아니야. 이게 사실이 아닌 것과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얘는 모욕이 해당하는 거겠죠. 호주야 4번은 몇 번? 5번. 잘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124페이지 진행할게요.